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반응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경험을 디자인하는 메타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자기인식은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이 마이너스 부정에 있고 타인에 대한 평가는 플러스 긍정에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행동 동기는 비난 피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낮은 평가를 하는 그분들은 외부의 비판적인 표현에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다음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에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외부의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지면 내가 정말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비판적인 표현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으니까 행동을 극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갈등이 일어나면 자신에게 비난이 올까 두려워서 참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지만 이를 내비쳤을 때 혹시 모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죠. 세 번째, 상대방이 의견을 물어보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 맞춰줍니다. 상대가 의견을 물어보지만 나는 그 질문에 내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의견을 밝히면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부족한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합니다. 일을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오는 비난은 그 무엇보다 두렵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그들의 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참으면, 내가 노력하면 비난은 피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몇 가지 상징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비난을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중엔 누가 있을까요? 저는 유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의 대한민국 방송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인 유재석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파도 미담만 나오는 그런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유재석도 몇몇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선택을 할 때 되게 안정적으로 선택한다거나 타 출연자와 달리 방송 제작에까지 의견을 낸다거나 하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민이 팬이라면서 갈비값 좀 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했는데 유재석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면서 비난했던 글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루머로 거의 판정난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의 사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작년에 이제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그중 가장 눈부신 활약을 한 축구 선수를 고르라고 하면 바로 조현우 선수가 있죠. 월드컵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만 조별 예선에서의 눈부신 활약과 과거의 미담까지 더해져가지고 높은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런 조현우 선수도 비난할 게 전혀 없는데도 몇몇의 악플러들은 그의 아내의 인스타그램 찾아가가지고 이 딸과 관련된 악플을 막 달았다고 해요. 이에 대한 피해가 좀 심해서 조현우 선수의 아내분이 인스타그램을 폐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끌고 있고 그 개인도 미담이 있고 성실함과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꼭 비난을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대로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도 비난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구는 저 사람이 어떻게 깔 게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드릴게요. 누군가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열등감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중에 공격주의자들의 특성에 해당되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 긍정적으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특정 상대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그와 비교를 하게 돼요. 근데 굳이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교를 하죠. 비교로 인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는데 이들은 상대방을 까내리면서 자신과의 격차를 줄이려고 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기만 해? 그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까내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공격하면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왕따에 대한 심리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부족한 존재고 언제든 공격받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공격받기보다는 공격을 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순간에는 공격받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이 생각에 오류가 있다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일단 잘못됐고, 두 번째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받을 거다라는 것도 잘못됐는데, 여기서 자기는 너무 불안하니까 이 불안의 심리를 분노로 바꿔서 다른 사람한테 푸는 거죠. 세 번째, 그냥 공격성을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분노를 풀고 싶은데 풀 데가 없으니까 직접 반격이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공격하거나, 혹은 평화주의자, 자존감이 낮은 분들 중에 잘 반격을 못하는 분들을 꼽아가지고 막 공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분노, 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공격하는 거지 내가 뭔가 잘못하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과거의 상처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A라는 반응을 했는데 그게 내가 겪었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지 않지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A의 행동이 내가 과거에 외로웠다거나 거부당했다거나 이런 슬픈 상처들을 덧나게 만들기 때문에 화가 막 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대방은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격한 게 아님에도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자신의 가치관에선 용인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다 혹은 다르다고 말하면서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막 화가 나고 불안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화를 내면서 저 사람이 그 말을 못하도록 막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가치관이 저 사람이 A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내가 B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저 사람 저 사람대로 살 거고 난 이대로 살 건데 굳이 저 사람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엄청 화를 내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비난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반응만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남을 배려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행동에는 정당한 비판이 올 거고 그건 개인이 고쳐야 될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나의 방식대로 해도 된다는 걸 뜻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비난받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비난받는 건 같으니까요. 솔직하게 나의 의견을 밝혀도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볼 거고 누군가는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올 거라고만 확정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낮은 확률의 부정적인 반응을 줄여보겠다고 나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약간의 비난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의견을 밝히는 것이 내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대응하세요. 참는다고 비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호구로 보일 뿐이죠. 나중에는 호구 같다고 하면서 또 욕먹어요. 두 번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꺼내세요, 이야기를. 모든 아이디어는 비판받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를 만약 안 내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또 비난받아요. 차라리 아이디어를 여러 개 내보고 그 중에 호응받는 걸 찾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의견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세요. 상대와 내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의견을 안 밝히면 상대방만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계속 맞춰줘도 어떤 반응이 오냐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이런 평가를 또 받습니다. 네 번째, 일은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 가능할 만큼만 받으세요. 자신을 희생해서 완벽하게 일을 하더라도 쟤는 왜 혼자 저렇게 열심히 일하냐 하면서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공감하셨거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